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히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이 통과됐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19일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 법안이 정식으로 발효가 되는데요. 하지만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이 지난달 15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약간 달라서 다시 하원 승인을 받은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내에 법안에 서명을 하거나 거부를 해야 합니다. 네. 이 상원은 홍콩 경찰에 최루탄과 고무탄 스프레이 같은 특정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를 시켰는데요. 미국은 1992년 이후 홍콩에 대해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관세와 투자, 비자 발급 등에 있어서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런 특별 지위를 기반으로 홍콩은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인권법이 발효되면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이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입장이 뭔지 알 수 없는데요. 네. 만약 거부하더라도 상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은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 국무원의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전국인민대회 외사위원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중앙정부 홍콩 연락판공실, 홍콩 정부 등 6곳에서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중국 기관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켜 홍콩의 공공연히 개입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면서 즉시 해당 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강력한 조치로 단호히 반격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또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 대사 대행을 초치해서 외국 정부와 세력의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네. 지금 미중 무역 협상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번 일이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틀러 생가가 경찰서로 변신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치 독일 최고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 1889년 4월 20일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브라우나우 아민에 있는 17세기에 지어진 3층짜리 아파트 건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히틀러는 1925년 구술한 나해 투쟁에서 자신이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통일하라는 운명의 점지를 받아서 이 국경 도시에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히틀러 가족이 이 건물에 산 것은 몇 달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1945년 히틀러가 사망한 지 74년이나 지났지만 이 나치 추종자들의 발길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 나치와 극우 세력들의 성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서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건물이 어떻게 사용돼 왔나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나치의 소유였다가 종전 이후 도서관으로 잠깐 쓰였고요. 그리고 1954년에 원 소유주였던 게를린데 포모 가문의 반환이 됐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정부는 1970년대부터 매달 5,000유로, 약 647만 원을 주고 이 건물을 임차해서 장애인 시설로 사용을 해왔는데요. 예. 하지만 2011년에 이 오스트리아 정부가 히틀러 흔적을 좀 지우기 위해서 건물을 개보수를 하려고 했지만 이 포모 가문이 반대를 하고 그러면 건물을 팔아라라고 정부가 제안을 했지만 이 제안도 거절하면서 분쟁이 시작이 되면서 텅 빈 상태로 방치가 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오스트리아 정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016년에 이 건물을 강제 몰수하는 법률까지 제정을 해서 소유권을 확보를 하게 되고요.
또 포모 가문에게 보상금을 제시를 했는데 이 금액이 또 이 가문 입장에서 너무 적다라고 해서 또 3년간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에서야 대법원이 81만 유로, 약 10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확정함으로써 완벽하게 오스트리아 정부가 가질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당초 정부는 철거를 고려했지만 정치권과 역사학계에서 반발이 잇따르면서 이 건물을 대거 개조해서 경찰서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볼 텐데요. 얼마 전에도 이 영국에서 냉동 컨테이너에서 베트남인들이 숨진 채 발견돼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비슷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냉동 컨테이너에 숨어서 미리국하려던 사람들이 구조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달 영국에서 발생한 베트남 이주민들의 냉동 컨테이너 집단 사망 사건 이후 한 달 만에요. 또 유럽으로 가는 미립국 경로의 위험성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현지 시각으로 19일 영국 펠릭스도 우행 화물선 냉동 컨테이너에 이주민 25명이 숨어 있는 것을 한 선원이 출항 이후에 발견해서 원래 이제 출발했던 네덜란드의 항구로 다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로테르담 응급구조대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항구에 내려서 치료를 받았고 이 2명은 저체온증이 의심돼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덴마크 화물선 회사는 이주민들이 처음부터 이 화물 트레일러에 탄 채로 배에 승선을 했고 그리고 이들을 태우고 온 트럭 운전사는 경찰에 체포가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부분 성인 남성들이었고 국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미립국을 하는 건데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공항에서 도난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이 올해 이탈리아 로마의 관문인 피우미티노, 일반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출국장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고가 면세품 도난 사고가 12건이나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지난해에도 이런 사건이 7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중국계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고가 면세품 도난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명품 구매 비율이 높은 국민들을 타깃으로 한 표적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밀라노나 베네치아 등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하는 도시로 만약에 범위를 더 넓힌다면은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항공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도난 사건이 일어납니까? 네, 이 우리 항공사 측의 이 발표에 따르면은 출국 수화물이 항기로 옮겨지기 전에 이 내용물을 검사하는 엑스레이 검사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현지 엑스레이 검사원이 수화물을 점검하면서 잠금 장치가 아예 없거나 허술한 수화물을 골라서 값비싼 물품을 훔쳐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탈리아 공항에서 이런 일은 굉장히 다반사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8년에는 공항에서 화물 하역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직원 13명이 승객들의 가방에서 담배나 주류, 향수 등을 빼내거나 또 우편물 운송 창고에서 휴대전화 등 귀중품을 훔쳐내서 팔아오다가 적발이 되기도 했고요. 또 2013년에도 여객기에 수화물을 올리거나 내리는 공간에서 승객들의 가방을 뒤져서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친 혐의로 8개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 86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도난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감시가 소홀한 곳에 몰래카메라를 1년간 설치해서 현장을 포착한 건데요. 그 비디오를 보면은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이 승객들의 가방을 아무렇지도 않게 열고요. 잠겨 있는 거를 뜯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까지 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탈리아 여행할 때 소매치기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그렇죠. 보통 공항 아니면 관광객들은 안전한 곳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항공사 측은 이 승객들의 신고를 토대로 현지 경찰에게 이 공항 출국장 검사대 등 의심스러운 지점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게 대부분 무시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지 경찰에서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승객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그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접수를 해주겠다라면서 항공사 측의 대리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궁여지책으로 항공사 측은 예방책으로 엑스레이 검색들을 비롯한 취업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대사관 측 역시 함께 나서서 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이탈리아 내무부와 공항 당국 등의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이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항공사 측이 제안한 CCTV 설치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측에서 얼마만큼 이걸 받아들여질지가 좀 의문이고요. 뭐 급한 대로 개인들이 잘 챙기는 수밖에 없는데 고가의 물품이나 현금은 반드시 직접 가지고 탑승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혹시 이탈리아 여행을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좀 고가의 물품은 꼭 일단은 개인적으로 잘 챙기시는 게 지금은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난 화요일 이 시간에 저희가 스리랑카에서 독재자의 동생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형을 총리로 지명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10년간 철권 통치를 했던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동생인 고타바야가 지난 18일 대통령에 취임을 했죠. 그리고 20일에 형인 마힌다 전 대통령을 총리에 지명함으로써 형과 동생이 국정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스리랑카는 이원 집정부제를 채택한 나라로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총리는 내치를 맡는 시스템이고 헌법에 따라서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한 건데요. 네. 이 라닐 위크레메싱게 현 총리의 임기가 사실 지금 국회가 예산하는 내년 3월까지 보장된 상태였지만 스스로 굉장히 압력을 느꼈겠죠. 21일에 공식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마힌다가 대통령이던 시절 국회의장을 맡았던 형 차말과 또 경제부 장관이었던 바시를 비롯해서 이 라자팍사 가문의 정치인들이 다시 이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하면서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스리랑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